제가 사석에서도 주식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대형주 참 많이 사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한두 달 정도 투자하려고 들어왔다가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돼서 굉장히 속상하시다는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함께 개인들 잘 사고 있는 거 맞는지, 참고 버텨야 될 종목인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부장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한 주간 어떤 종목 샀는지부터 일단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지수가 이렇게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대신에 대형주 사랑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 우려에도 셀트리온 많이 담으셨고 신풍제약도 눈에 띕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부터 볼까요? 이 차화정의 완전체가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화정이 망가서요. 그러게요. 이거 자동차가 사실 올해 1월만 해도 정말 주인공이었잖아요. 애플과 이슈로. 너무 좋았는데 지금 3월 말 이제 4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차갑게 식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포드 자동차가 이제 언급한 대로 2분기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감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제 무려 뭐 엄청난 지금 대수가 지금 감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현대차까지 좀 불똥이 튀는 것 같고, 실제로 현대차도 울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 좀 그 약간 가동 중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 위기설이 이거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5월이 가장 지금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생산이 줄어드는 피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월 고비만 넘기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직은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 자동차 업종에 어떻게 보면 좀 투매 현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그 전부터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악재를 우리가 이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부족, 그 반도체 부족.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기아, 현대차까지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는 오히려 좀 비중은 늘릴 자리다. 그러니까 좀 용기 있는 분들은 어차피 자동차 반도체라는 게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뭐 악재는 아니거든요. 6월, 7월로 갈수록 조금씩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 조금 괴롭더라도 지금 좀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종목들 셀인 매이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 SK하이닉스도 참 안 가는 종목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지금 뭐 개인이 산 대형주 종목들 보니까 안 가는 종목 즐비하네요라는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예. 근데 물론 오늘 LG화학은 갔지만 LG화학도 참 못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멘텀이 생기니까 간 것처럼 SK하이닉스도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에요. 이번에 그 D램도 실적 좀 잘 나왔고, 특히 3분기에 서버용 D램 쪽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나올 거라고 IR에서 좀 밝혔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D램 설비 투자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공급가격 빠지는 거 아닐까, 또 거기다가 재고 부담, 뭐 아마존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벌써 상반기에 확보를 해놨어요. 반도체 부족할 것 같아서. 근데 하반기에는 재고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반도체 이제 구매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미리 지금 주가에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팩트는 여전히 D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근데 주가는만 지금 미리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선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도 답답하겠지만 뭐 아까 현대모비스랑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확대 관점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도 볼게요. 정말 전인미답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수익을 보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겠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카카오랑 비교 많이 하는데, 사실 카카오는 액면 분할 때문에 많이 갔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는 소외를 많이 받았고, 근데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기대치에 좀 뭐 소폭 미달했는데, 그 원인이 IT 개발 인력에 대한 요즘에 뭐 연봉 인상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도 주가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 또 사실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굉장히 좀 40만 원까지 갔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뭔가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그걸 만족시켜 주질 못하고 있어요. 눈높이는 너무 높은데. 그래서 당분간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조금 주가는 슬로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진다가 아니라 지금 한 35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오르면 40만 원, 요 박스권 내에서 당분간 한두 달 정도의 기간 조정, 이걸 좀 견뎌내실 분들은 견뎌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분간 올라갈 수 있는 뭔가 뚜렷한 당장의 모멘텀은 좀 부족하니까 지금 좀 횡보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좀 짜시는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한두 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보유자분들 인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참고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개인 순매수 종목 전략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염승환 부장의 시크릿 노트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3월 스마트폰 데이터 발표를 보고서 찾아오셨어요. 삼성전자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애플이랑 중국 업체들이 뒤를 잇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스마트폰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투자 포인트와 전략은 어디를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3월 달 데이터는 너무 좋아요. 진짜 좋고 3월 달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33%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애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오포, 비포, 샤오미, OVX라고 그러죠. 이 5개 업체가 다 이제 순위권에 포진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화웨이 매출이 감소한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여기를 아까 오포, 비포, 샤오미가 다 차례로 잠식을 했고 고가폰 시장 쪽에서는 애플이 화웨이의 빈자리를 딱 차지했습니다. 애플 실적 정말 잘 나왔는데 중국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2019년도보다 오히려 지금이 좀 데이터가 좋을 정도로 애플의 중국 장악력은 더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가 참 중국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마치 현대차가 자동차가 그 중국에서 존재감이 없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역시 그 중국에서는 존재감은 없지만 북미라든가 유럽 쪽에서는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LG전자가 사업을 중단했잖아요. 그래서 LG전자의 이제 매출액 대부분이 사실은 북미에서 나오는데 삼성전자 중저가폰하고 많이 겹쳐요.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LG전자에 좀 부족한 부분을 아마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저가폰 쪽에서의 어떤 매출 확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IR에서 밝힌 대로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2분기 실적은 아마 그 스마트폰 쪽은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악재인데 그래서 부품사들 주가는 조금 슬로우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3분기부터는 이제 역으로 돌아서는 거죠. 뭐 폴더블 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 약간 중저가 스마트폰에 특화된 부품사 오히려 이런 2분기에 안 좋은 뉴스들을 오히려 이용해서 좀 지금은 비중을 확대해보자라는 그런 전략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3분기부터 V자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만한 스마트폰 부품사에 주목을 해보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김에 그럼 애플이랑 삼성 둘 쪽에서 양쪽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 애플이 그런 걸 용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포커스는 그냥 삼성전자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파트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제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 주가가 왜 이렇게 부진하냐면 원래는 그 핵심 이제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쪽에 원래 많이 납품을 했는데 그쪽을 이제 MC넥스가 많이 좀 가져가면서 중저가 쪽으로 좀 돌아섰는데 이 중저가마저도 삼성전기가 또 뛰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됐으니까 뭐 주가에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이제 모델이 많이 나오고 LG전자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자동차용 카메라 매출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아이오닉 5에 그 자율주행 보조용 카메라 모듈을 이미 공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물량은 작은데 현대차와의 또 관계도 괜찮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용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카메라 쪽에서 뭔가 자율주행 이슈가 있으니까 파트론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트론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크릿 노트도 바로 좀 공개를 할게요. 1분기 실적 발표가 한 절반 정도 발표가 됐고 대체로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섹터나 종목 중에 주목해볼 만한 곳은 어딘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도와주실래요? 네, 일단 이제 시총 기준으로 43% 기업이 실적 발표를 이제 어제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익 기대치를 이제 11.1% 정도 상회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최근 5년간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던 그 시기의 평균 상회율이 이게 1.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1% 정도 더 잘 나온 수치가 이 평균인데 그거를 10배 이상 뛰어넘은 거죠. 그만큼 이번 1분기는 좀 특이하다. 그만큼 어닝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주로 반도체, 은행, 철강, IT가 상당히 좀 좋다. 이번에 포스코 10년 만에 최대이익 달성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의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 투자 포인트는 너무 좀 올라갔던 기업들보다도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된 것보다 이익이 증가하면서도 좀 저평가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공매도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익 늘어나는데 PER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기업들이 있어요. 한 10배 이하. 그런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런 기업들로는 대표적으로 LG이노텍도 있고요. 우리금융지주, 롯데케미칼, KGETS 이런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서 한 종목만 골라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KGETS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 그 폐기물 업체예요. 폐기물 업체 중에 하나고 뭐 주로 의료 폐기물이라든가 국내 이제 대표 지정 폐기물을 하는 업체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KG그룹에 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게 폐기물도 하는데 KG스틸이라고 이제 그 철강회사 지분까지 갖고 있어요. 요새 철강주들 정말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지분 가치가 저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기물 플러스 철강 지분 가치 그리고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그 예상 실적 대비해서 한 8배 정도 PER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좀 소외받고 있을 때 최근에 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KGETS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덜 알려진 철강주이기도 하고 폐기물 관련 종목인 종목 KGET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비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1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